많은 것이 변했다. 개인 물건도 챙기고 손도 자주 씻게 되고 와, 간격! 적절한 거리 유지. 야, 왜 맨날 집에 갔는데 오늘도 집에 갈 거야? 친구도 아치! 아니 친구는 안 바뀌었어요. 많은 게 변했어도 친구는 친구예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오케이! 가자. 변화 속 변치 않는 마음. La desnutrición en Guatemala es muy alarmante. La mitad de los niños de menores de 5 años sufren de desnutrición crónica. Más a la población indígena, más extrema pobreza. Y pues se vieron los cambios reflejados, ¿verdad?, en la talla y peso, porque había niños que... Algunas mamás han dado el testimonio de que sus niños ya salen a correr. De que era por lo mismo de la desnutrición, que ya estaba, pues tal vez ya no la tuviera si no fuera por eso. 전국에 계신 ABO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큐사파이어 조윤아입니다. 네, 글로벌 FCA 오앤킴과 함께하는 아메이 그레이트 온라인 미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리더님들 저희 오전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들 중에서 아메이는 어떤 것이 다를까? 아메이 사업자라고 하는 건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무엇을 마음을 먹으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는데요. 많은 성공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실패하지?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공자들이 많은 집단 그리고 환경 속에 나를 넣어라. 내가 성공자와 함께 한다면 그 성공에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의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정말 매주마다 저희와 함께 또 뛰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네, 이미 성공자이시지만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나는 배운다. 그리고 나는 뛴다 라고 얘기하시죠. 네, 저희들에게 언제나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스승님이시죠. 네, 글로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김일두 리더님이십니다. 컴패션, 아워 미션, 파워 5. 안녕하십니까, 김일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지금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 너츠앤볼트
파트 2를 공부하겠습니다. 잼볼트는 우리가 1번에서 5번까지 공부했고 이제부터 6번부터 나가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꿈과 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이제 사업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평생 멋지게 하려면 월드와이드의 카디널 룰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예. 우리 월드와이드에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우리 그룹에서는 사업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발적인 윤리 강령 카디널 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우리 여기 보면 10번까지인데 이걸 꼭 참조해서 읽으시고 우리 월드와이드가 30년 동안 지금까지 한국암에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건강한 자체적인 윤리 강령 카디널 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전 공부에 이어서 오후에도 똑같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넛앤볼트와 텐코아 이걸 집속적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2024년도 MA 창립 65주년에 우리가 에이다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는 것은 기본. 그 여세로 A70 2029년도에 글로벌 EDC 이상으로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갈 수 있는 거. 이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Q12로 가는 것이 이 사업의 키워드예요. 저희도 10년 동안 저하고 용리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에 빵 프로에서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까지 갔고 지금까지 계속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 제자격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저희 월드와이드 그룹에 7조의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가 탄생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긴 어게인 지금부터 새롭게 A7070 프로그램으로 A7070을 하는 70일 동안 우리 넛앤볼트와 텐코아를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2024년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의 진정한 파이낸셜 프리덤을 누릴 수 있는 리더가 돼서 people helping people help themselves 남을 도울 수 있는 멋진 리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그러죠. 진정한 재정적인 자유함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삶을 멋지게 남과 공유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우리 A65의 에이다까지 함께 가십시다. 렛츠고 에이다! 렛츠고 에이다! 네, 리더님께서 또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저희 오전에 공부한 것을 이어서 이제 오늘 뒤에 사업을 정말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면주 리더님께서 또 얘기해 주실 텐데요. 제가 정말 오전에도 공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를 시작하면서요. 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꼼꼼하게 선배 리더님들께서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들에게 다 하나하나 심지어 책까지 나와서 알려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누가 이렇게 교과서처럼 하나하나 씹어서 먹여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메이는 하라는 대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면주 리더님께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이나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네, 이면주 리더님 다시 한번 삼행시로 모실 텐데요.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면주 리더님께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강렬한 메시지. 네, 넛앤볼트 2부의 순서 정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결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너무 기다려집니다. 리더님 나와주세요. 글로벌 EDC 이면주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EDC 이면주입니다. 전국에 계신 리더님들 오늘 하루 탱커와 한 땀 한 땀 채워나가는 시간이셨죠. 이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리더님들 존경하고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오늘 일정의 거의 마지막 일정이시죠. 함께 같이 나머지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월드와이드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너츠 앤 볼트,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역 중에서 만남과 초대 5번까지 함께 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자세에 대한 거, 또 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 세울 때 시안을 꼭 설정하라는 거, 명단 작성할 때 양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만남과 초대할 때 루커를 찾아야 된다는 거. 제가 핵심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왜 이런 걸 다 했을까요? 그렇죠. 사업을 알려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사업을 키워가고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설명을 할 때 유의해야 되는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어드 플랜, 사업 설명이죠. 제가 탱코와 강의를 할 때는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I2FCA를 보고 계시면 수석담임들 이상 리더님들이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정말 다 청산유수로 사업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시면 처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이야기할 때도 그 룰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미팅에 초대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의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컨택했을 때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사업 설명의 목적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just show, 그냥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죠. 3P, 그래서 뭔데? 플랜, 제품, 그다음에 사람. 자, 이게 뭐죠? 이게요, 사업을 결정하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예스 해야지 막 이렇게 내가 좀 같이 할 사람 반드시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업 설명 못해요. 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한 번도 그 이해하신 분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공유해주는 작업이 ST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삶의 방식에서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우리 사업을 통해서는 시간과 재정을 확보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람들이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에게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잊어버렸던 거 이렇게 꾸깃꾸깃 다 넣어놓고 생활하느라고 꺼내지도 못했던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계기를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정말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만날 약속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자, 사업 설명의 목적이 이거였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상대방이 사업을 결정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만날 어떤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 터치해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본 것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업 설명의 목적이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그렇죠. No STP, no success.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네요. 그죠? 사업 설명 안 하면, 이게 사업 성장 없습니다. 성공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초기 사업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실수하는 게 사업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제품만 얘기해요. 예, 제품 이야기도 사업 설명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제품 얘기만 하고 플랜을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제품을 좀 팔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상대방들이 오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플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된, 내가 사업을 하게 된 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STP 전반적인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이 사업 설명을 하면 남이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요. 내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에 내 열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사업 설명하고 나면 이 사업을 알려주려고 되게 애쓰는 내가 스스로가 더 힘이 나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맞는데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맞는 말만 써져 있다 책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요, 매주 2회. 그래서 매주 2번 정도는 꼭 사업 설명을 하라. 그러면 1년을 잡으면 100회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데, 8대2 법칙에 의해서요, 한 100명 정도한테 설명하면 20명 정도가 관심을 가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브론즈 빌더 그림의 세레그에 20명인데 또 뎁스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지금 그림 나오죠? 브론즈 빌더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설명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체적으로 사업 성장에 어떤 속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미팅을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설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사업 설명할 때 보여줄 자료랑 끝나고 보여줄 자료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황성숙 리더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카탈로그를 미리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되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사업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중간에 너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카탈로그를 미리 보여주면 그 뒤는 안 듣고 카탈로그부터 사람들이 막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설명할 때가 아닌데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카탈로그 보게 만들면 안 되죠. 사업 설명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되게 무심하게 이 비즈니스 샌드북에 그냥 보여줄 사업 설명할 때 보여줄 자료랑 끝나고 후속 조치로 줄 자료를 분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말로 굉장히 작은 말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서에 뭐가 들어가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하셔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할 때요, 제일 처음에 우리 리더님들이 IDFC에서 하시는 사업 설명을 잘 이렇게 관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진짜 어떨 때 받아 적느라 바쁘시지만 좀 이렇게 조망해 보시면 처음에 뭘로 시작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다 어떤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의 흐름을 놔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보통 다들 내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면서 자기의 그런 꿈과 Y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내가 어느 날 냄비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나의 Y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진실이긴 진실이지만 나에게 가장 큰 Y가 상대방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일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돈이 없어, 이런 말 하기 싫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닌 분한테 결혼 안 하신 분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이 Y 먹힙니까? 그죠? 가닿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나의 사업의 다양한 이유들 중에 상대방과 가장 소통할 만한 Y를 찾아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약간 이건 센스인데요.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실은 초기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한테 가장 와닿았던 걸 막 얘기하느라고 그분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느라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하고 내 Y가 좀 맞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살면서 정말 필요한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요. 미리 인터뷰를 해서 아까 FORM 해가지고, 오전에 공부했는데, 이분은 가족들에 대한 Y가 좀 크다. 엄마 집을 너무 사주고 싶어 하는 분이시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분은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좀 불안하시구나. 뭐, 혹은, 이분은, 직장이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려고 하는 지점에서 미래 준비를 좀 고민하고 있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인터뷰가 돼 있어야지 이 사업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지점을 딱 집어가지고 가장 이분한테 이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 점검을 할 때요, 너 이거 하잖아, 자영업 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짚어내면 나 잘 되거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는 나의 현실로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도 뭐 회사가 우리 남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충성하고 있지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내 현실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저도 저희 남편은 공무원인데 그렇죠. 뭐 공무원
60살까지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대학교에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12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그래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교수 사모님이 무슨 소리 하나,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혹시 우리 남편이 아파서, 혹시 일을 못하면, 저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남편까지 부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내가 만난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지점이죠. 현실 점검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그런 지점들을 하나씩 찝는 것은 상대방 불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람이 되는 거죠. 딸랑딸랑 깨어나야 돼.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지점은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 이야기로 하시고 상대방에게는 너는 그래도 남편이 잘 나가니까 큰 기업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 이렇게 안전하고 좋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으세요.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니 언니 우리도 힘들어. 그렇긴 해도 좀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하실 때요, 진짜 꼭 알려줘야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의 현실로 현실 점검을 하시고요. 근데 또 이럴 때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 되게 막 힘들어서 막 아메이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요, 너무 내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미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실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이 사업이 굉장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게 현실 점검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많은 신문 자료나 영상 자료들을 스크랩해서 보여주실 때 너무 참 힘든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너가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센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리더님들. 예, 그런 거를 좀 아주 미세하지만 그런 데서 딱 감정이 상하면 아시죠? 변형계를 설득을 못하면 이성의 뇌로 이렇게 불이 안 켜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면서 사업 설명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업은 내가 소비했는데 소비만 한 게 아니라 구정 광고를 통해서 제품이 또 유통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매가 만들어져서 자산적인 소득이 되고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되게 심플한 개념이에요. 그냥 소비를 했는데 구정 광고를 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그게 소비가 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되게 편안한 개념인데요. 요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를 심플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업 설명할 때 어떠세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막 삼천포로 세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를 딱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만 해도 아무 손해가 없다는 거. 요즘에 정말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치를 막 몇백만 원치를 물건을 사야 되고 그런 처음부터 얼마를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설명을 딱 듣고 나면 그럼 부담이 하나도 없네. 그냥 소비해도 되겠네. 심지어 이번에 9월 달에 그죠. 그 에이클릭스나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가상화폐 에이클릭스 머니를 막 돌려주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변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아메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많은 소비자들한테 아메이가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이라는 게요,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요. 믿을 만한 회사고, 생산회사이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건전하다. 이런 지점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는 사실 지난달에 나온 그래프죠. 네, 30주년 행사할 때 부사장님이 보여주시고, 또 지난주에 했던 브리핑, 우리 I2FC에서
브리핑 하실 때 본사 부장님이 보여준 그래프죠. 자, 이게 뭘까요? 네, 한국 아메이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각각 어려운 부분에 살짝 주춤했어도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매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어떤 신뢰가 되죠? 아, 회사가 굉장히 튼튼하고 잘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회사의 주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일 때 사야죠.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메이는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주식에 오픈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출 지분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도 굉장히 건실한 회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중간에 있는 1.9, 저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1000개 기업 중에 30년 이상 지속하고 매출 규모가 1조 원 이상 넘어가는 회사가 전체 중에 1.9%. 그러니까요, 19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한국 아메이가 저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 19등이에요. 최소 19등. 자, 1000개 기업 중에 30년 이상 되고 매출 규모가 1조 원을 넘어가는 회사. 굉장한 신뢰를 주죠.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바로 캡처해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써먹어야죠. 예, 우리 회사가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정말 큰 회사인지 같이 손을 잡아도 정말 좋은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요 옆에 원포원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인데 저 숫자만 봐도 대단하죠. 그죠? 이거는 아메이는 외국의 회사여서 우리나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서 그죠? 그렇지만 얼마나 한국 기업들을 키워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아메이에 대해서는 뭐 195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60년이 넘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450가지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너무 큰 영역이에요, 실은. 그렇지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배치해서 신뢰를 주는 영역. 네. 늘 같이 놀고, 같이 그냥 커피 마시고 막 이랬던 분들이고, 그냥 장난치던 친구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공신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안 믿죠. 예. 아유, 네가 뭐 언제 그런 거 따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면서 신뢰를 얻는 그런 방식을 좀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이 유통에 대해서 딱 짚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설명하실 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유통비라는 게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유통기한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통비라는 그 중간에 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슈머의 개념,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싸게 사는 것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너스의 양이 되게 많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보너스가 좀 이상한 돈이 아니라 근데 제품은 별로 안 좋은데 돈을 많이 붙여가지고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 기업 활동을 할 때 광고와 유통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보너스 기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멘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직거래야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유통비, 프로슈머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멘트를 하시면서 하나씩 짚어주시는 게 이 그림에서 설명해야 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건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 넘어가 버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퍼즐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유통을 이야기할 때 해야 되는 키포인트 지점은 이렇게 이 유통비가 있고 보너스 기금이 출처가 정직한 돈이다, 이런 지점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수익 구조를 설명하시죠. 네. 이 그림, 진짜, 112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리시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수익 분배가 합리적이라는 거.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더 많이 연결한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 포인트 순으로 수입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혼자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더 낫다는 거. 그다음에 수입이 역전된다는 거. 이 표현들죠. 1, 2, 3에 돼 있는 표현 있죠. 이걸 내가 잊어버릴 것 같으면 다 써놓고 한 개씩 찝어서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 어때요? 돈 계산 잘못할까봐 떨리죠? 그래가지고 막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산도 확실하게 연습하시고, 이게 정말 쉬워 보여도요, 누구 앞에 서면 이 말을 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영역들을 이렇게 다 써놓고 하나씩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랜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우리는 보통 그냥 캐시백 아까 24,000원에서 끝나는 이것만 보여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아메이에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있죠.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코어 보너스 설명할 때요. 여러분 사실 보너스 체계가 되게 복잡해 보여서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메가 알아서 줄 거야 이러면서 그냥 패스하시지 않나요? 저도 좀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조금 중요한 이야기들은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이렇게 설명할 때요. 그 중에서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군가를 후원해서 그분이 1000만 점을 만들었을 때 6%의 리더십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설명. 이 그림이 중요하죠. 그럴 때 이 리더십 보너스를 받으려면 독립하신 그 1000만 점이 대신 A 말고 내가 개인 그룹으로 400만 포인트, 즉 15%의 볼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확한 설명들이 필요하고요. 이 리더십 보너스 6%가 굉장히 안정적 수입원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스폰서가 파트너를 도와야 되죠. 저분이 독립하도록 1000만 점이 돼서 본사로부터 받는 로열티 6%를 받도록 애쓰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윈윈이 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D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초기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다 패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 IDFC 할 때도 이런 보너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이런 거를 이렇게 기억여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빅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눈에 띄는 영역이거든요.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설명까지 하시면 좋겠는데 MD 보너스는요. 에메랄드, 세레그가 SP가 됐을 때, 이렇게 독립했을 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역, 여기 MD 영역에 표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내 다운라인 안에서 에메랄드 리더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뎁스가 이렇게 독립하기 전까지 모든 매출 영역 그걸요 한 달에 1%를 돌려줍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들을 돕고 도와서 세레그 우리 브론즈 빌더 그림의 세 분을 도와서 그분들이 독립하면 에메랄드가 되는데 그분들 밑에서 일어나는 매출 규모의 1%가 나에게 로얄티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정말 이게 엄청나게 견고한 비즈니스란 뜻입니다. 나의 파트너가 독립하고 그 밑에서 일어나는 매출까지도 그 노력도 나에게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도우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파트너의 뎁스까지 독립한 리더님의 뎁스까지 스폰서님이 계속 도와주시죠. 이게 서로 그렇게 도왔을 때 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예, 저도 12년 사업했으니까 이게 정말 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보너스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시고요. 이건 근데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저 그림이 그려지는 한, 세레그가 독립하는 한 그 밑에 있는 볼륨의 1%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대박. 진짜 너무 크죠? 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전체 에메랄드들의 매출을 합해가지고 그 중에서 0.25%를 또 돌려줘요.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의 에메랄드들이 볼륨이 크면 클수록 에메랄드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리더님 에메랄드 돼서 진짜 네트워크 크게 만드세요. 그게 좋겠죠. 네, 그래야 전체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그래요. 다이아몬드들끼리 또 다 모아가지고 0.25%를 돌려주고요. 다이아몬드 플러스, 다이아몬드 6내그가 아니라 7내그 이렇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또 합해갖고 0.25%를 연말에 또 돌려줘요. 와, 진짜 이게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그래서 진짜 에메랄드는 대구 봐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에메랄드 목표 아니시죠? 어쨌든 뎁스까지 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같이 하시면요. 그게 전부 다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3%인데 어떤 멋진 분에게 사업 설명을 했는데요. 아, 정말 내가 보여줄 건 없잖아요. 나 아직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내가 내 사업을 돕게 생겼어요?
그렇죠. 상위에 있는 성공하신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뎁스에 계신 분의 사업까지도 상위에 있는 성공하신 분의 소득과 이 윈이 되는 관계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달하는 나의 이 미약한 핀도 미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뒤에 우리 성공하신 스폰서님이 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업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 이제 3%인데 내에게 누가 들어줄까? 내가 다이아몬드 된다고 말하면, 야, 넌 대고 와라.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이거 스폰서들이 많이 도와줘. 이러면서 그냥 우기시죠. 예. 근데 플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코어 플러스 보너스가 9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뉴핀 보너스가 원래는요, 한 번만 주고 안 줘요. 그런데 2타임, 그래서 연속 달성했을 경우에 작년에 견대 플래티넘인데 새해 견대 또 플래티넘을 달성하면은 재달성했을 때 뉴핀 보너스를 또 줘요.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긴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 보너스를 보고 있으면 다이아몬드 보너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보너스, 막 에메랄드, 사파이어 보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야, 정말 예전에 사업할 때는 저 반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것도 2번이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핀 보너스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어딘가에 정리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바로 캡처하셔서 또 여러분의 PPT 사업 자료에 딱 넣으시고 이렇게 달성하고 누군가를 도운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정말 돈도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뉴핀 되면 또 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주는지 정말 너무 어마무시한 돈이죠. 제가 이렇게 에메랄드 보너스 뉴 에메랄드 보너스가 128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진짜 누군가의 연말 보너스 일시불 연말 보너스를 그냥 뉴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와 그래 에메랄드 되고 싶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빨리 자료에 넣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보너스가요. 이게 FAA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또 뭐야? 이건요. 우리 리치 사장님이랑 JBN 회장님께서요. 창업자 성취 보너스라는 걸 줘요. 이런 거는 다이아몬드 이상 돼야지 받는 보너스지만 여러분 보면요. 뭐 매출에 막 200%, 400% 뭐 전체 받는 돈에 200%, 400% 막 이렇게 주는데요. 그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의 월간 보너스가 한 1,000만 원이 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200%, 400%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연말에.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확실하게 내가 안 받아봐서 느낌이 안 올 수, 느낌 오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빅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게 그러니까 자 오늘 돈 계산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어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간 긴 시간을 빌드업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전부 다 보상하는구나. 이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어떤 회사를 10년, 20년 다니고 내가 그 회사의 성장에 굉장히 기여한다고 해서 매출 규모에 대비한 이런 400%, 200%의 보너스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진짜 없지 않나요? 그런데도 막 충성을 다해서 일하잖아요. 아침에 막 지옥철을 타고 막 다 출근하셔가지고 막 가게도 막 10년 이상씩 하시면 누가 이렇게 연말에 200%, 400%에 너무 고생했다고 그동안 이러면서 막 배당금을 주나요? 아니죠. 정말 우리 사업은 그 노력이 한 땀 한 땀이 하나도 허투루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탱커화를 하시면서 가시면 이런 보너스를 받는 상위 스폰서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그런 보너스가 나오냐 확인하시고 이 알 수 없는 숫자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그 코어 보너스 자료집 보시면 리더님들 진짜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짚어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 끝에 정말 돈이 엄청 많아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하나도
헛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했을 때 회사가 이렇게 보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핀이 있죠. 이게 핀 레벨도 진짜 보시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실버, SP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요. 이렇게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듣지 않고요. 그냥 아메이가 궁금해서 유튜브를 막 다 뒤지면서 아메이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SP와 1000만 PB가 똑같은 말이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그 SP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뒤져서 많이 들으셨다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모르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는 어떤 나라는 리더를 통해서 사업이 전달되는 것과 누군지 모르는 유튜브를 보면서 사업을 보는 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핀 레벨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어떤 보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전달할 수 있으시면 사업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이게요, 요 지점을 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 비즈니스 핸드북이 참 너무 감사한 건요,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완전히 다이어트를 딱 해갖고요. 아주 슬림하면서 근육질이 딱 있는 그런 사람 몸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 우리 리더님들이 이 책을 비즈니스 핸드북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30년 사업하신 오영옥 리더님의 노하우인데 3번이나 탈구를 거치면서 새벽 3시까지 그걸 보시면서 체킹한 건데 이 말을 빼먹지 않고 써놓은 이유가 뭘까? 이런 지점들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매번 바꾸지 말고 똑같은 방식의 사업 설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처음에 실수하는 게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 팀도요. 제가 사업 설명하는 그런 포맷이 그대로 똑같이 복제를 합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해야 이렇게 변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보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업자의 자세를 갖춰라. 복장 막 이랬죠.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으로 하라. 여러분 사실 참 그냥 잔소리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안 지켜지면 이걸 써놨겠어요. 네, 우리가 진짜 너무 이 비즈니스가 정말 출근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런 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말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좀 내가 갖춘 모습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막 여러 명 한꺼번에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니드에 맞춰진 설명을 해서 예스가 아니라 궁금하게 해서 진짜 이런 우리 IDFC를 보게 하고 또 우리 스폰서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사업 설명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또 전화로 사업하지 말라고 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하는 실수이면 이렇게 여러 번 나올까. 그리고 이게 정말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참 우리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미리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고요. 시대가 너무 다르죠. 91년도와 2021년은 너무나 격차가 큽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없었던 게 있죠. 핸드폰도 없었고 카드도 없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정말 택배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환경에 있었던 사건들,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환경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긍정으로 가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홈미팅 초대할 때 그냥 어디 가보자 이러면서 그냥 막 끌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요. 이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내가 이렇게 좀 안내를 한 다음에요. 이게 좀 한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품을 하나 사든지 해서 좀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후속 조치할 수 있는 그분이 좀 이렇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죠. 제품하고 자료를 주라. 왜 그럴까요?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한 관심보다요, 그 제품을 계속 쓰면서, 제품이 되게 좋다라고 느끼면 계속 그 아메이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네, 아메이가 계속 있는 거죠. 치약을 계속 쓰고, 디시드랍스로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이거 퐁퐁을 계속 이렇게 디시드랍스를 경험하게 되고, 또 자료를 주면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계속 생각하게 하는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냥 오면 절대 안 된다. 두 가지를 하라. 제품 경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줘서 또 다시 생각나게 하라. 네. 중요하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이거 처음 듣고 예스하고 노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스 했다가도 뒤집기 일수고요. 노 했다가도 그게 진짜 노가 아닐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비일리할 일이 아니고 그냥 나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라는 대로 STP를 쭉 해주고 상대방이 검토할 수 있게 제품과 이렇게 또 후속 조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자료를 주고 다음 만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근데 그럴 때요. 하나 더 들어가면 더 좋아요. 내가 만든 빵. 네. 그러면요. 그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빵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만날 수 있죠. 이 쿠키 이 빵이 우리 애가 너무 잘 먹어. 또 만날까? 이렇게 하면 그거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제품과 사업은 좀 여도 이 빵과 쿠키는 또 배우고 싶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런 무기들을 장착하고 사업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홈미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홈미팅 하면서 사업 설명하는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챕터를 차지하고 있을까? 무려 3쪽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흔히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면, 의자를 너무 많이 놓지 마라. 그리고 30분 전에, 원래 미팅 시작 30분 전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앉혀놔라.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을 좀 정리하라. 복장은 집이라고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지 마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하나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집에 우리 스폰서님 오셔. 예.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시간에 안 와. 근데 미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분이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신발장에 가 있고 막 전화를 받고 있고 어디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팅을 진행하는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이 집중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미팅이 중요하지 않다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만약에 사업 설명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누군가가 늦게 온다. 그러면 제대로 오도록 딱 조치를 취하시고요. 내가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열심히 호응하면서 들어주는 나 때문에 나의 이 호스트의 자세 덕분에 우리 스폰서님이 그 약간 어디 한번 해봐라 하고 앉아있는 분들 앞에서 더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세를 조금 그렇게 그게 센스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미팅 시작하기 전에 아무 필기도구도 없이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필기구를 나눠주는 센스 그런 것도 좀 발휘하시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너무 좋은 컵도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대접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자칫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구나. 나는 이런 거 대접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복제 사업이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막 컵을 막 따라 사죠. 비싼 거 막 이렇게. 그래서요. 정말 그냥 노멀하게 아주 그냥 종이컵 그냥 써라. 이렇게까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좀 얼마나 이 사업의 디테일한 영역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좀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제하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되게 세심하게 케어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사를 소개하실 때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띄우시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사업을 몇 년 하셨고요. 지금 무슨 핀이시고 그리고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단순하게 소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띄우시면 조금 거부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귀한 귀인이죠. 우리 스폰서님이.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간단히 하시고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정말 간단한 다과. 이것도 막 너무 좀 막 잘 하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때
애프터를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미팅을 했을 때 애프터를 안 듣고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빨리 가야 된대요. 막 간대요. 근데 여러분, 애프터까지 하는 게 이 미팅의 종료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미팅이든 애프터를 반드시 하셔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미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어땠는지 같이 공유를 좀 하시면 좋은데요. 그거 싫어서 안 온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반응이 어땠는지를 전체적으로 있을 때 함께 공유를 하시고 그럴 때 저분은 루커구나. 저분은 아직 전혀 생각이 없구나. 이런 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루커와 함께 다시 만날 약속을 잡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영역을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애프터 빼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 네, 비즈니스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업 설명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팔로우업이라는 게 있어요.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 그래서 지속적 지원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팔로우 글자는 똑같은데 업이랑 스루 글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에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되는데 팔로우업은 뭐냐면 이 사업 설명을 들은 상대방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결정하지를 아직 못하고 있을 때 그 결정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48시간 이내에 하라. 여러분 근데 사업 설명 끝나고 아까 뭐 주라 그랬어요? 자료 주라 그랬죠. 네네. 자료 또 제품 그리고 혹시 빵이나 쿠키? 네. 이 세 가지 정도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죠. 나 그 책이 필요해. 이럴 수 있죠. 네. 그 빵을 줬던 리본이 다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데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료도 주고 또 뭐 이렇게 빵도 주고 이렇게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혹시 그게 안 되신다면 정말 진정희 리더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홍진희 리더님 집에 가서 그냥 수건을 흘리고 왔다고. 손수건도 흘리고 오고 막 이렇게 왜 다시 가야 되는데 가기가 힘들어서 그거 찾으러 간다면서 가고 이렇게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분명히 이 사업 설명이 좋았다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 상대방들은 어때요? 아이고 그거 뭐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좋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부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내가 한 번 더 가서 또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아메이가 왔다 가는 그런 후속 조치 작업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첫 번째 나는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노에 대해서 아니타 리더님 얘기하셨죠. 홍콩의 아니타 리더님이 노는 next opportunity. 다음 기회에. 예, 치토스에 나오는. 예. 그래서 노가 정말 노가 아니라는 거. 예, 저도 정말 오랫동안 사업하면서요. 노 했던 분들이 다시 조인하시고요. 또 사업하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하시고요. 그래서 노는 그냥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말에 막 너무 상처받아서 걔는 아니래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다. 네. 그리고요.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내 설명을 듣고 괜찮게 생각했다면요. 반드시 큰 미팅에 조인하도록 그리고 우리 성공하신 스폰서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미팅 일정들을 내가 조율해서 이건 얘가 안 올 거야. 이런 거 들으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오픈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일정이 있어. 어디든지 다 조인할 수 있어. 뭐부터 해볼래? 하고 다 보여주시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스몰 비즈니스, 되게 용기가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막 이렇게. 근데 못할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자기가 할 힘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 하고 싶으니까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홈미팅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조금씩 어떻게 소비자를 늘리는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빵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분 옆집 엄마도 이 빵 한번 갖다 줘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캐시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점진적으로 후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좀 부정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 있죠? 비싼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한 질문 있잖아요. 진짜 따지면 하나도 안 비싼데, 하나도 안 따져보고 막 비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정적인 질문들이나, 그 이상 일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 아까 112 플랜이나 이런 걸 안 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그냥 누구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우리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답변이 안 돼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비싼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비싼 것 같아 하고 탁 칼을 던지면 으아 하고 죽는 거예요. 나도 비싸거든 막 이러면서 미안해 비싼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요. 내가 정말 내가 해결이 안 되는 이의가 있다면, 내가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 그랬을 때, 그렇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우리 그래서 한번 좀 더 배워보고 나도 그래서 좀 배워보고 있어. 잘 따져보고 검토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나도 지금 처음이어서 좀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따져봐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나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긍정으로 이 마무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소화되지 않은 얘기를 우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업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국면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과 플랜과 제품이 모두 다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의가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계속 배워나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와 모든 미팅 일정을 좀 알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자료를 반드시 사업 설명이나 아메이가 오픈된 다음에는 그 자료를 주는 이유가 그분이 그걸 읽고 듣고 보고 안 하더라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매개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후속 조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요, 팔로스루는 뭐냐면 지속적인 지원 중에서요, 이게 팔로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한번 해볼래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분이 사업을 잘하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팔로스루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 네, 그게 팔로스루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활동이죠. 아까 팔로업은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거,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팔로스루는 그래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정이죠. 그러니까 앞에 팔로업 할 때는 확신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고 꿈이 중요하고, 팔로스루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행동이 중요합니다. 네. 자, 행동이 중요할 때 이분이 해야 될 행동이 중요한 걸까요? 내가 할 행동이 중요할까요? 질문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행동이 확신에 차 있고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 같이 사업하려고 하는 파트너는 나를 보겠죠? 그렇죠. 근데 내 행동이 열정적이지 않고 탱커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에게 아무리 시스템을 가르쳐줘도 그냥 내가 온 몸으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팔로스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탱크화를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걸 꼭 보여줘야 되고요. 이 리더님이 이제 사업을 할 건데 21% SP까지 갈 때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요. 모든 미팅 일정을 같이 공유하시고요. 이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확보된 시간 안에 이 일들을 하나씩 해내가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때 정말 내 자료, 그분이 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자료들을 구축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폰서인 내가 언니 이 자료도 좋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자꾸 자료를 주지만 이분이 사업을 결정했을 때는 이분 집에, 우리 파트너 집에 필요한 자료들이 2권, 3권 이상씩, 한 3권, 4권 이상씩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주고 나면 없어요. 근데 다시 회수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4권 이상씩 같은 내용의 책들을
것들이 좀 구비하도록 카탈로그도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뉴트리라이트 스토리 책도 갖고 있고, 회사 소개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식의 전체적인 어떤 연금성 소득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몇 권씩 갖고 있어야 돼요. 회사에 대한 책도, 창업자에 대한 책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졌나? 그리고 데몬을 할 수 있는 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영상 목록들도 어디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쫙 뽑아가지고 딱 주고 그걸 어디다가 밴드나 이런 데 딱 올려놓고 누굴 만났을 때 이 자리를 줘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정말 3개월 집중해서 12%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공부만 하고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가장 빨리 그만두는 게 이 3개월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세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을 때, 아유, 이거 뭐, 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행동을 할 수 있게 함께 빨리 홈미팅을 열고, 학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요, 배우면서 달린다. 우리 김희띠님 항상 아시죠? 배달의 민족이야. 우리는 배우면서 달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6번째,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썼어요. 감정을 돌보라. 자, 여러분, 사실 이게 되게 누군가에게 이 컨셉을 설명하면은 참 거절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 거절감, 그 다음에 또 두려움, 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돌보아야 되는 점이 있어요. 예. 그때, 그냥, 참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감정을 돌보는 방법은요, 참어! 너가 이 정도는 못 견디고 되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건요, 짧게는 가능하지만 길게는 못 갑니다. 어딘가에서 터져요. 팍! 화가 나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위축돼서 밖으로 못 나가거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네, 여러분, 스폰서님도 계시잖아요. 예. 참, 아메이 하면서 받는 상처는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둬! 이런 소리 듣잖아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가 하랬어! 뭐 이러고. 아, 진짜 내가 되게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면 걔를 후원해야 되는데 막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외롭다. 이렇게 참 약간 그런, 국면이 있어요. 네, 그럴 때요. 우리 스폰서님하고 이야기하셔서, 아유, 진짜 약속을 잡았는데 계속 밀리더니 결국 못 만난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는, 너무 화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감정들을요, 같이 그래 하면서 좀 도닥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같이 인정하고요. 이렇게 나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내 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주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참 화가 나서 막 울다가도요. 참 화가 났구나 이렇게 계속 나를 도닥이면요. 그 감정이 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얘기할 때보다 인정받을 때 훨씬 감정을 다스리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정이 되면 그다음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꿈.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나의 꿈으로 가서, 아, 그렇지. 난 10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나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촥, 한번 해봐.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때를 딱 떠올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무조건 나쁜 감정들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많이 도닥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이 온 거 밑에 있는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내 꿈이 안 될까봐 슬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그 꿈을 다시 나의 욕구에 다시 집중하셔서 나아가시면 나의 실패와 거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은 이런 게 굉장한 노하우인데요. 그냥 참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은 참 역경지수가 낮고 일상에 행복이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해?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감정을 잘 데리고 사는 방법, 내 감정과 관계 맺는 방법을 좀 배우시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나아가시고, 또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 속에서 아, 저분들도 저런 국면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해결을 받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나의 꿈, 나의 방향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세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까지 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한 그림 안에 딱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비즈니스 샌드북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만들고 쓰고 드림 빌딩하고 명단 작성해서 만나고 초대해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노 할 수도 있고, 네. 아니었을 때,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팔로우업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사업을 할지 부업할지 소비자로 할지 싫다가 이렇게 할지 이게 딱 결정이 되면은 노는 또 노로 가지만 또 팔로우스로 지속적으로 또 후원해서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지속적 후원해서 이분이 다시 또 결정하시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 결정하면 다시 드림 빌딩에서 명단 작성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 한 사람들은 요 명단은 다시 잘 챙겨놨다가 관계를 다시 잘 만들어가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도 또 Y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만나서 사업 설명하고 아메리카 바뀌었다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돈다. 모두가 같이 이 사이클을 석세스 사이클을 돌면서 사업이 진행된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저런 거 하나하나 그 단추가 안 끼워지면은 이 진행이 매끄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림 빌딩부터 다시 그리고 내가 흘려버리고 있는 명단 다시 쓰는 거 요 강의 끝나고 또 안 되셨으면 한번 꼭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이요. 정말 네트워크와 균형이 있어야지 됩니다. 비즈니스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뎁스, 위스 이렇게 해갖고요. 깊이와 폭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깊이는 안정성을 의미하는데요. 자, 내가 A를 후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 해본대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 그림을 막 그렸고 B 1, 2, 3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B2 두 번째 있는 분이 또 하겠대요.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내려가죠. 예. 그럴 때요.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뎁스라 그래요. 네. 근데 이 내려갈 때 여러분 어때요? 아우 A가 하니까 A한테 떡 맡겨놓고 나는 다른 네트워크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예, 물론 나도 새 레그를 찾아야 하지만 이렇게 뎁스 내려갈 때 이분들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 그냥 맡겨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7단계까지 내려가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깊이 내려가는 주자 내 네트워크의 앵커렉으로 하죠. 저렇게 한 줄 이렇게 쭉 크게 내려가는 그 줄을 탭루트라 그래서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쫙 내려가는 앵커 이렇게 앵커가 뭐냐면요. 이런 배가 있으면 바람이 막 풍랑이 닥칠 때 배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딱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가 막 이렇게 레그를 막 만들어 갈 때 딱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딱 있으면 내가 다른 핀을 도전할 때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루트를 이 앵커 레그를 내릴 때 첫 번째 이 리더님이 사업하시겠다 했을 때 이제 됐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의 뎁스에서 또 새 레그를 만들어내고 그 밑에서 또 만들어내는 것을 7단계까지 찾아 내려가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언제 두 번째 세 번째 레그 하나요? 그것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폭은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수익이 많아지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되게 단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이 안 될 때 위스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우리 파트너를 찾아주는 일에 좀 신경을 더 쓰시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위스도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이거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책을, 비즈니스 핸드북을 정말 꼼꼼히 다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가시면 안 돼요. 네, 리더님, 정말,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책을요, 사실은 막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 이렇게 씹어가지고 먹여주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리더님. 정말 얼마나 사실은 더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 저는 제가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영호 스폰서님께서 내 책이에요 막 이러시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엄마 마음이다. 엄마 마음 혹시 리더님들 아실까요? 이거 한 개라도 빼먹지 않게 정말 세세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리더님들이 이 책을 볼 때, 비즈니스 핸드북을 볼 때 이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휙 넘어가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 놓치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단어 하나하나 정말 곱씹어서 해주셨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요. 실제로 오영원 리더님께서 저도 이제 들었는데 3번을 정독으로 소리내서 읽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쓰시 그리고 왜냐면 사실은 시대가 변한 만큼 단어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거 네, 다 맞아요. 네. 체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 마음이 느껴졌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질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리더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잘근잘근 씹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리더님과 어떤 얘기를 나오면 좋을까 해서 그냥 리더님의 개인적인 뭐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그런 것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리더님이 너츠앤볼츠 강의를 한 게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예전에 너츠앤볼츠를 강의했을 때와 오늘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다르세요? 저는 사실은 이런 강의들을요,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께 다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우리 리더님들이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분들이 핀업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넘겼는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백투 베이직. 결국 시스템에 힘이 있는 거죠.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이 또 강의를 해주시니까 저희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데요. 결국 근데 강의를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맡겨서 우리 파트너 리더님이 성장하지만 성장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내 자신의 기회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 사실 이게 이제 강의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보고 맞아요. 겹치지 않은 내용으로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막 이러니까요. 온 집안의 자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이제 이렇게 저랑 비슷한 이런 핀이시고 이런 리더님들 그리고 보석 핀인 리더님들은요 파트너 리더님들이 많이 소화해주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강의이실 건데 오히려 그런 리더님들께서 더 다시 점검하시면서 스스로 강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파트너 리더님들께 시스템 강의를 다 맡기기 때문에 네. 내가 오히려 베이직한 거를 놓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네, 정말 저희는 이미 뭐 강의를 많이 뛰어야 되는 이 핀이기 때문에 근데 리더님께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계속 강의를 놓치지 않고 해봐야겠다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았고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사실은 이 12가지 방법을 뛰시면서 가장 사실 지금 뭐 한 가지를 꼽기라면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담이 뭐가 있을까요, 리더님? 이 전체 중에요. 저는 네. 드림 빌딩이에요. 네. 제가 후원을 해보면요. 드림 빌딩에서 멈춰져요.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할 때. 네.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제품 막 그러죠. 회사 소개도 하고 사업 설명하고 회사 소개하고 브랜드에 대해서도 막 설명해주고 네.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막 좋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네 꿈 적어 막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약간 이렇게 렉이 걸려요. 이렇게 네네네네. 뱅글뱅글뱅글 이러잖아요. 버퍼링. 네, 버퍼링. 그러니까 그 미팅이 안 돼요. 만나자 했는데 안 와. 그리고 막 나는 막 이렇게 부담스럽구나. 이거 뭐냐 막 잡지랑 뭐랑 다 들고 가서 하는데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누구 후원하려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듣고 몇 번을 만나죠. 뭐 이렇게 회사 소개도 하고 브랜드도 네. 소개해주고 막 다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꿈이라는 게 막연히는 있는데 다들 참 그런 걸 품고 살기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저도 그 리더님이 드림빌딩 그 차트 이제 보여주신 거 보면서 우리가 꿈을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꿈에 대한 거. 그런 거가 또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요즘에요. 진짜 노안이 와서 책을 못 보겠다는 사람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 책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는 게 책이 툴이잖아요. 그래서 좀 검토해보자고 드렸는데 아이고 내가 눈이 안 보여.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요. 이게 지금 책을 문자를 읽는 능력 굉장히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우리 얇은 책들 많이 있잖아요. 안내해 줄 수 있는 책들 네네. 그런 걸 주긴 하지만 참 책이 있잖아요. 이게 시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생각 체력이 떨어지는 거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참 이런 것도 다 영상으로 해야 되나? 그게 참,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꿈을 자꾸 터치하는 게 좀 개인적인 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명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대1로. 네. 그래서 네. 홈미팅에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진짜 남편들이 뭐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건요, 내 얘기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명한 개별 명 맞춤 드림 후속 빌딩을. 조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실은. 그래서 저는 속 그걸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 명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웃고 즐고 재밌는 얘기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심각한 얘기를. 그렇지요. 일대.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 명 있는 데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맞아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 찾고 있는 분이다 싶으시면요. 여러분 개별 후속 조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하나의 팁이네요. 네네. 진짜.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저희가 수많은 그 12가지의 방법을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목조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님께서 뭐 48시간 이런 타이밍도 네. 있고 근데 리더님께서 보시기에 12가지 방법 중에 정말 뭐 48시간 그 아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있지만 그걸 떠나서 골든타임 이 타이밍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리더님? 저는요, 사실 48시간 안에 후속 조치 못할 환경이 있어요. 네네네. 장거리 후원 같은 경우에. 네네. 네. 그러면 내가 48시간에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죠. 대전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막 이러면.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네. 사업의 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기로 한 미팅을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홈미팅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동네에서 할 때는 홈미팅 하고 후속 조치 48시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쳐들어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 길이라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막 이렇게 2시간 이상 멀리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내가 하기로 한 다음번 홈미팅이 후속 조치를 위한 타이밍이에요. 네. 그때 뭘 해야 되냐면요. 나는 하기로 한 요리가 있어. 네. 그렇지만 그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분한테 맞추는 거예요. 네. 오도록. 오. 네,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타임을 놓쳐요. 네. 절대 내가 이유가 돼서 미팅을 취소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 멀리 계신 분들도요, 그 관성, 그러니까 내가 꼭 그날 온다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요리, 혹은 그분에게 필요한 거를 그날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분이 와요. 근데 그죠. 그분이 안 필요한 요리, 그분이 별로 관심 없는 거, 네. 이걸 하면은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주가 밀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거 완전 타이밍 엄청난 놓치는 거야. 시간이에요,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뭐 엄청 많은 얘기를 막 속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사실 리듬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 전에, 공식 질문 뭔지 아시죠? 네. 공식 질문 전에,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너츠앤볼츠를 막 엄청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마디를 더 하겠다. 네. 정말 리더님들께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여기 카메라를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대로입니다. 네, 딱 한마디예요. 정말 성공이 입증된 방법이 있어요. 30년의 풍파를 거치면서 남아있는 핵심. 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네. 그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익숙해지시면요. 자기만의 방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 동일한 행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마이웨이가 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스폰서님이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책도 있는데 또 강의를 하시는 이유는 아마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 노하우를 집대성에서 그대로 계속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누구나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시스템대로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정말 탱코아도 그렇고 너츠앤볼츠도 그렇고 사실은 활자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똑같은 사람이 걸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붙는데요. 그래요? 네. 진짜 자세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보면서 리더님의 그 모든 탱코아 강의도 그렇고 너츠앤볼츠 강의를 듣고 똑같은 활자로 우리가 교과서를 읽지만 정말 어떤 자세로 할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네, 막 맞아요. 네. 피 튀기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열변을 막 토하시면서. 네, 진짜 그게 너무 많이 와닿았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너츠앤볼츠란? 나에게 너츠앤볼트란
성공하는 방법이다. 네. 정말. 우리 아메이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무엇을 해야 되는 탱커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 방법을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장난 같아도 드림빌딩 반드시 하시고요. 시간을 반드시 확보. 그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예. 그 길밖에 없어요. 예. 저는 목포에서 사업하면서요. 시스템도 스폰서님도 다 멀리 계셨잖아요. 네. 운전도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대로 제가 아까 그 3% 그 2010년에 쓴 그 네. 드림 리스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진짜 너덜너덜하게 된 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고 믿고 시스템대로 가보시는 거. 근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했을 때 행동량을 조금 더 늘리고 아까 그 감정 케어하는 거, 자세 문제 이런 거가 조금 각도가 빗나가 있을 때 참 미묘하게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약간 좀 힘들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참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돌보는, 감정 지능을 높이는 거, 그런 태도 이런 거 좀 센스 있게 좀 케어를 받으시고 케어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너무너무 더 귀한 강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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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말 리더님께서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열정적인 강의만큼 저희가 열정적으로 뛰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도로아미 탑을 네, 되면 안 됩니다. 리더님들, 제가 사실 이 사업이 복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모습이 복제되어서 파트너가 그대로 하면 어떨까? 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아직도 나의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아직도 내가 봤을 때, 이런 점은 좀 아쉽다 하는 게 너무 많으시다면, 그대로, 이 교과서대로 선배 리더님들이 했던 모든 모습을 그대로 하는 복제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 너츠앤볼츠 강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것을 하루 동안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훈련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이즈 FCA가요 지금 5,000명 정도가 남았는데요,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아이즈 FCA 여전히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꾹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